더운 날 아침 일찍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건강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들은 생후 4개월에 선천성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100일 촬영을 하려고 스튜디오를 찾았는데 사진 기사님께서 아기가 눈 맞춤이 안 된다고 해서 놀란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고 그때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이란 수정체에 혼탁이 와서 시력 발달 지연이 오는 병으로 결국에는 혼탁이 온 수정체는 제거를 해야 되고 인공수정체를 다시 삽입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생후 4개월에 양쪽 양안 수정체 제거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생후 수개월 이내에 수정체가 혼탁이 와서 시야를 가리는 질환입니다.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데 대부분은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도 보시는 것처럼 아기 눈동자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질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빠르게 조기 진단을 받아야 되고 혼탁이 온 수정체를 빠르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시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눈은 시신경에도 연결이 돼 있어서 발달 지연 같은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단받고 빠르게 시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얘는 수술로 끝나는 병이 절대 아니고 수술 후에도 안경을 착용하거나 아니면 시력 발달을 위해서 보호자들이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장 필요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은 수정체를 제거하고 특수 압축 렌즈로 생후 5개월부터 안경을 쓰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고도 압축 렌즈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아기들은 대부분 이렇게 누워서 생활하기도 하는데 이게 안경이 성인처럼 딱딱하지 않고 안경테 자체가 실리콘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진 특수 테와 특수 렌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할 때는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경 알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경이 아예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안경원을 진짜 자주 갔어요. 안경 알이 빠지면은 바로 끼우러 다시 가야 되고,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 렌즈가 되게 비싼 렌즈라서 이렇게 아이가 넘어졌을 때 기스가 나고 하면은 이걸 바꿔줘야 돼요. 이게 아이가 수정체가 없다 보니까 앞에 렌즈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안경을 잘 씌워줘야 되는 되게 불편한 생활에서도 굉장히 씩씩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후 24개월에 드디어 양안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병은 수술로 끝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부터가 눈 건강의 관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수정체를 넣기 때문에 렌즈는 조금 얇게 바뀐 상태에서 불편함은 많이 줄어들고 이맘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놀이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을 때쯤 제가 유산화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 건강이라는 확실한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영양제를 매일 같은 시간에 약처럼 꾸준히 먹여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약처럼 꾸준히 먹이다 보니 아이의 눈 건강은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가 됐습니다. 빠르게 안정화가 돼서 대학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녔었는데 동네 안과로 다녀도 된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눈 건강은 빠르게 안정화가 됐는데 사람 마음이 눈 건강이 안정화되니까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좀 작고 왜소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었어요. 6살 때부터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이 채워진 그 이후부터는
아이 성장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초등학교 3, 4학년에서 5, 6학년 시기, 저기 사진에도 보시면 저희 아들이 2023년 9월에서 2025년 5월 한 20개월 정도에 키가 제 어깨 정도 왔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저만해지더니 현재 26년에 저희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저보다 큰 키의 어린이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저는 눈 건강을 위해서만 영양제를 잘 챙겨 먹었는데 어머니들의 모든 고민인 키 성장까지 잡았던 비결 궁금하신가요? 사실 저도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보통의 어머니들처럼 국내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나온 어린이 영양제와 TV 광고로 많이 하고 있는 노란색 유산균 다들 아시죠? 그거 먹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장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이런 아이들일수록 유산균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해서 유산균을 한 1년 정도 먹었었는데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친정 동생으로부터 유산화 영양제를 선물 받으면서 유산화 제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유산균을 섭취를 했는데요. 한 2주 정도 섭취를 하니까 그동안 사실 저희 아들이 묽은변을 싸는 장 상태였었는데 2주를 딱 먹고 나니까 건강한 바나나 똥을 싸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화 제품은 진짜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제 동생이 그 어린이 영양제를 비교해 놓은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고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여줬던 영양제가 내가 우리 아이에게 독성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사실은 먹이던 국내 영양제를 쓰레기통에 과감히 버리고 유산화 제품으로 바꿔 먹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 아들이 어떤 영양제를 섭취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은 크게 3가지 컨셉에 집중을 했는데요. 기초 영양과 눈 건강 그리고 장 케어입니다. 헬스팩입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으로 165cm에 60kg 정도의 청소년으로 자라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영양제를 나이가 아니라 몸무게로 영양제를 맞춰서 먹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영양소가 필요한 시점에 무엇보다 필요한 거는 헬스팩이라고 생각해서 헬스팩을 잘 챙겨 먹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에는 유사니멀즈로 유산화 제품을 만났는데요. 유사니멀즈를 오래 먹이다가 청소년 영양제인 센세셜즈로 바꾸고 현재 헬스팩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유사니멀즈를 보시면은 여기 만 1세에서 3세는 하루 한정, 만 4세 이상은 하루 2정 씹어서 섭취라고 쓰여 있는데요. 유사니멀즈를 오래 먹이신 어머님들 중에서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품의 효과가 별로 그닥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는 크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복용하고 있는 유사니멀즈는 만 4세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고 몸무게가 올라갔다면 유사니멀즈도 복용량을 늘리거나 이걸 늘리는 게 너무 힘들다 싶으면 청소년 영양제로 바꾸거나 헬스팩으로 바꾸신다면 유산화의 제품력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메가입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사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먹였던 제품인데요. 바이오메가는 건조한 눈 개선 및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력 개선이라는 덤으로 저희 아들이 학교를 들어가면서 집중력 향상이랑 성적 향상이라는 아주 좋은 훌륭한 효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고 특히 학령기의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정말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프로후라바놀 C300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유산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항염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10년 전에 진행했던 수술로 인해서 신경 조직 간의 유착이 염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유착 없이도 깨끗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던 건 다 이 제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아들이 이제 최근에 중학교 올라가서 체육 시간에 그 공을 맞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한 눈 부분을 다시 재수술해야 되는 상황,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왔었는데 그때 그 수술 후에 회복할 때 이 최근에 출시된 프라후라바놀 C300 플러스 제품을 아침 저녁으로 메가로 먹여서 굉장히 빠르게 수술도 회복되고 안정화되는 효과를 또 볼 수 있었던 제품입니다. 다음은 비전엑스 DS입니다. 제가 눈 건강 때문에 유산화를 만났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먹였던 제품이고요. 선천성 백내장은 사실은 약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먹여서 덕분에 감사하게도 약시가 아닌 정상적인 시력으로 지금도 잘 크고 있는 제품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눈 재수술 때문에 사실 시력이 양쪽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 인공 수정체를 넣으면. 근데 오히려 잘 보였던 쪽을 다치는 바람에 잘 안 보이는 쪽으로만 얼마간 생활을 했어야 됐었는데, 제가 그때 이 비전엑스를 원래 하루에 한 알 정도씩 꾸준히 먹이고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메가로 먹이다 보니까 시력이 잘 안 나왔던 쪽이 오히려 시력이 잘 나오는 신기한 경험을 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그넷 칼 D입니다. 한참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제품이고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이 되게 늦게 자꾸 자려고 하고 밤에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 숙면을 도와주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햇볕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활성형 비타민 D3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현재같이 여름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거나 아니면 더위 때문에 바깥 활동을 잘 못하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입니다. 제가 유산화 제품에 확신을 갖고 열심히 먹일 수 있었던 마중물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바이오틱을 통해서 장이 건강해지니까 아이가 면역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먹이고 있는 모든 제품의 효과도 극대화로 볼 수 있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유산화 제품을 먹이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지 물으신다면, 혹시 유산화의 프로바이오틱을 잘 먹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뉴트리밀 액티브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 되면서부터 뒤돌아서면 배고프다고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간식을 너무 많이 찾아서 제가 그때부터 간식 대용으로 뉴트리밀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스턴트도 많이 줄이게 되고 저희 아들이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제품입니다. 다음은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믹스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체육 방과후가 있은 날에는 꼭 반드시 챙겨줬던 제품인데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부족해지기 쉬운 전해질을 보충해주고 체내 미네랄 함량을 균형 있게 해줘서 키가 크고 성장을 잘 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수박맛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 과당이 많이 든 음료수도 좀 줄일 수 있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저희 아들이 제품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유산화의 확실한 제품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누군가 저에게 아이에게 너무 많은 영양제를 먹이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우려 섞인 말을 믿는다기보다는 제3기관에서 인정받은 객관적인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을 믿었고 믿고 꾸준히 먹었더니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사실 예전에 유산화 스토리에도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 건강을 찾은 만큼 저희 아들은 유산화의 찐팬으로, 저희 가족 모두 유산화 매니아로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아이가 아프진 않지만 작고 왜소한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아이가 했던 것처럼 건강한 정보를,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진정한 가족 건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